뭐 손을 흔들어야 되나? 오네요 들어왔는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학과의 박강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시부터 경제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좀 처음 뵐 때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뵈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가 밀폐된 공간이고 또 교수님들도 여러분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원래는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뵙고 여러분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이제 필요하다는 게 뭘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졸업을 하려면은 어떤 과목들을 이제 수강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과목을 수강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또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학습 요령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을 먼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강우 교수라고 하고요. 담당하는 과목들은 거시경제학에 관련된 과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에서 왼쪽부터 교수님들 이제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춘기 교수님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경제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부득이하게 줌 수업으로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고 우리가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거나 학과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오프라인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첫 학기를 좀 무사히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한 학기를 마치게 되면 뭐 4년까지는 쉽게 졸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유의 깊게 생각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 오른쪽으로 이남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남영입니다. 제가 머리가 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코로나라고 제가 많이 좀 겁을 먹고 있어서 제 머리 안 자른 지가 몇 달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설 이후에 조금 안정세가 되는 것 같은데 확연히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화면 앞에 저희 시청자 수 같은 게 막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참 난생 처음 저런 거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동시 접속 227인가 찍히고 있는데요. 저희 신편입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것들 궁금한 거 많으셔서 이 토요일 아침이 이른 시간에 다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오늘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답을 드릴 거고요. 안 되는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답을 못할 수 있는 것들은 남긴 것처럼 이제 학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그럼 저희 또 온라인 강의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출석 수업에서 또 직접 뵙고 같이 공부한 시간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남영 교수님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김상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저희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신입생, 편입생. 김 선생님, 마이크 그쪽 마이크 켜야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새롭게 저희 학과에 신입생, 편입생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또 여러 선배, 후배 분들의 이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을 것이니 주변에 항상 도움의 이 손길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학년 과목의 재테크 과목을 맡고 있고 2학년에 경제통계, 3학년에 화폐금융론, 4학년에 증권투자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학 어느 학년에 다녀도 저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차차 뵙고 또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경제학에 관련된 얘기, 삶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힘내시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교수님 이외에도 노형규 교수님이라고 한 분 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노형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초 미시 경제론과 같은 기초 과목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오늘은 좀 일정상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은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학사 운영 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아마 대학생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있죠. 예,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대학교들이 소수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있고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아주 요청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 학교에 오시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또 비대면 원래가 비대면인 학교죠 우리 학교는.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혹은 더 나은 수준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등록금은 일반 대학의 한 10분의 1, 사이버 대학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선택을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고요. 없어질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백신도 뭐 한 6개월이나 효과가 갈까 말까 아직 지금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길어야 1년인데 1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비대면 경제 혹은 비대면 교육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게 원격 교육 이런 것이 좋든 싫든 그게 새로운 뉴노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뉴노멀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서 원격 교육을 해온 우리 학교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또 경제학과를 선택하신 건 또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경제학과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 가까이 신편입생이 증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든지 이런 주식 시장의 그런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비로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누구나 여러분들은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관련되고 도움이 있는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과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졸업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학과에 대한 소개는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이미 저희 교수님들 소개를 받으셨죠. 뭐 얼굴이 가장 좋은 소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수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다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으시죠? 예. 이 사진으로나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진은 실제 사진보다는 좀 젊은 사진이라는 거를 예, 실물보다는 좀 젊은 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과에 이렇게 5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오늘 이제 참석 못 해주신 노영규 교수님과 그다음에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저를 포함해서 4분의 교수님이 다양한 과목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 왜 중요한 학문이고 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과에 경제학과에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나무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뿌리겠죠, 뿌리. 물론 뭐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뿌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뿌리에는 이렇게 기초 미시 경제론, 기초 거시 경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여러분 미시 경제론, 거시 경제론이라는 과목이 또 2학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미시 경제론, 고급 거시 경제론 이 두 과목이 그러니까 미시 경제론, 거시 경제론이 경제학의 이제 가장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목들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주제의 그 경제학 원리를 응용한 그런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융에 관련된 과목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책, 그 다음 기업기술, 또 부동산에 관련된 과목 여러분 관심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두 유형의 과목들을 또 관심 있게 수강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기업이나 기술, 그 다음에 사회정책, 복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쪽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경제 교양, 경제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역사, 경제 역사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사 안내가 이게 사실 우리 학과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학기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좀 복잡해졌는데 이제 그 복잡해진 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도 들어. 일단은 이제 일단 평가 방법,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지금 예전에 이거보다 간단했는데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은 중간 평가가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게 이미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데 70점이 기말 평가입니다. 70점.
70점이 기말평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기말평가 50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라는 게 또 있죠. 이 형성평가는 이번 올해부터 시행이 되긴 하는데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2학기. 그래서 올해 1학기,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기말평가가 7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중간평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과목마다 중간평가, 중간 시험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게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나눠서 과제물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과제물로. 이 과제물로 평가한다는 건 여러분들 레포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레포트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으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 출석 수업으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출석 수업으로 평가하는 과목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온라인, 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출석 수업을 듣고, 그 출석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내준 과제 내지는 뭐 문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이제 30점을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출석 수업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출석 수업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출석 수업이 시행되는 과목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출석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출석 수업에서 이제 결과물 같은 걸 제출하면 3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출석 수업을 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요즘에 해외 출장 갈 수가 없지만, 아니면 뭐 지방에 내려간다거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출석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출석 수업 대체,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 많은 과목들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석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못하는 과목들이 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성평가는 이번 2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2학기부터는 기말고사가 50점이고 형성평가가 20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학기에는 이 형성평가가 일부 교양 과목, 몇 개 교양 과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과목에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 수업을 들으면 그 진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수업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진도율에 따라서 20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개 강 중에서 12강을 수강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은 걸로 돼서 20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강을 이제 뭐 앞에 한 5분 듣고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 강을 들으실 때는 절반 이상을 이제 들으셔야 그 한 강을 들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일단 중간평가는 출석 수업과 과제물 과목으로 나뉘고, 출석 수업 과목은 출석 수업을 듣고, 이번 학기에는 다 온라인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같은 걸 제출을 하면 되고, 출석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혹은 이 출석 수업을 듣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나 대체 과제물을 신청하셔서 제출하시면, 시험을 보시거나 제출하시면 이제 30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평가는 이번 학기에는 이제 70점인데, 기말 평가도 이번 학기에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 사실 여러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인데, 기말 레포트를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보시긴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와 그 다음에 이 객관식 시험을 보는 어려움 때문에 과제물로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과목은 기말 과제물로 평가를 하고 어떤 과목은 기말 말하자면 시험을 보는지, 예, 그거는 제가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과 기말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수강 신청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테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월, 제가 알기로는 3월 첫째 주에 변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뭔가 내가 이 과목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과목을 이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아마 이미 어떻게 보면 교재 같은 걸 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아마 좀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이 없습니다. 예,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진 학점을 이제 이수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졸업이 되는데, 물론 이제 나는 졸업하기 싫다 그러면 졸업을 이제 유보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보하지 않으시면 이제 학점을 채우면은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총 채워야 되는 학점은 신입생 기준으로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 기준으로 130학점입니다. 130학점. 130학점이니까 한 과목에 이제 3학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한 44, 예, 44과목 정도가 되겠네요. 예, 44과목 정도. 그래서 이제 44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 51학점 17과목은 전공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과목은 교양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입생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3학년으로 편입하셨다는 건 이미 1, 2학년은 이제 과정을 마치셨다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30학점의 이제 절반인 65학점을 수강하시면 이제 졸업이 되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전공학점은 13과목 38학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여러분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교양 과목은 들으시지 않으셔도 졸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뭐 이건 아마도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1, 2학년 과정은 이제 수료를 하신 거니까 교양이 이미 있는 분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아실 수가 있냐면은, 교양 과목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교양 과목을 꼭 많이 들을 필요가 별로 없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꼭 전공 과목, 우리과 전공 과목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130학점 중에 51학점만 전공 과목을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밖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의 다양한 전공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보다는 좀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학교 와가지고 교양 과목 또 듣고, 특히 이제 다른 대학을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굳이 또 교양 과목을 또 글쓰기, 뭐 대학 영어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교양 과목은 최소만 듣고 이제 다른 과 전공이나 우리 과 전공을 많이 수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시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까지는 이게 140학점이었거든요. 이거보다 한 3과목 내지는 4과목 정도가 졸업하려면 더 많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입학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내년 이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130학점으로 필요 학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다른 과목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다른 과 과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거 이제 다른 자유롭게 또 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제 필요한 학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수월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시험을 보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요건 이제 제가 만들어 본 표입니다. 이게 이제 이 표는 여러분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뭐 직접 들어가 보죠. 제일 좋은 거는 실습하는 거니까.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위에 게시판 글 제일 위에 여기 필독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1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 과목별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학과 학생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번 학기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을 적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엑셀 파일이 여기 이제 첨부를 해놨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분들 이제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물론 이제 수강 신청을 다르게 하셨으면은 다른 과 과목을 들으시면 좀 바뀌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들으시는 과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학년에 기초 미시 경제론 같은 경우는 중간 시험이 따로 없고 이제 출석 수업 대책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 대책 과제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초 미시 경제론은 출석 수업을 하는 과목인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출석 수업 대책 과제물을 내는 걸로 대체가 됐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원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만나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이제 할 거지만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며칠 있다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풀어봤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준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온라인 출석 수업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30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재무회계 원리가 있네요. 재무회계 원리는 역시 1학년 과목인데, 이거는 이제 역시 출석 수업 과목이긴 한데 이번 학기에는 출석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는 걸 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5월 달인가요? 정확히 시간은
언제 보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그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한 3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이패드 같이 돼 있는 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딱 찍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이제 그런 과목들이 바로 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보는 과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과목들이 우리 학과에는 보니까 지금 재무회계 원리만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원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출석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온라인 출석 수업을 못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일정이 안 돼가지고 그 경우에는 경영학 원론도 재무회계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중간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과 같은 경우 이제 중간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제물이긴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출석 수업 과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은 한국사 2의 고금미시 경제론 이게 이제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3학년은 성장과 복지 경제학 금융시장론이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4학년은 이제 온라인 출석 수업은 없고 나머지 과목들은 과제물이거나 아니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 또는 과제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중간 평가 유형을 잘 이 과목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시간에 맞춰서 과제물을 제출하시고 또 출석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평가 유형이 있는데요. 기말 평가 유형은 이번 학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과제물, 즉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예외적인 과목들이 있죠. 이 초록색으로 예외적인 과목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과 과목들은 아니고요. 우리과 과목들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의 전공 과목들입니다. 경영학 원론이나 재무회계 원리, 다국적 기업론, 부동산 법제, 경영 분석. 그래서 이 과목들은 과제물로 기말고사가 치러지지 않고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이제 치러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면허 시험 보듯이 기말 한 6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한 뭐 몇 개 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 6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 지역 대학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패드 같은 데서 객관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그렇게 기말고사를 출석 시험으로 보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다 과제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성평가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학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교양 과목들 몇 개는 올해 1학기부터 형성평가를 시행하는 과목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과목들이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즉 글쓰기, 컴퓨터의 이해, 한국사의 이해, 생명과 환경, 그 다음에 사회문제론 이 과목들은 이번 학기 1학기부터 바로 형성평가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형성평가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목들은 이번 학기부터 기말고사 점수가 70점이 아니라 5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50점. 그러니까 요 과목들,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요 과목들, 요 과목은 기말고사 점수가 70점이 아니라 50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진도율, 여러분들이 강의를 얼마나 들었느냐. 15개 강 중에 12개를 들으면 2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과목 컴퓨터의 이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이해 같은 경우만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되네요. 컴퓨터 이해 같은 경우만 진도율이 10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강을 들어도 10점만 나오고, 그럼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가느냐? 여러분 각
강의에 동영상 강의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체 강의의 연습 문제를 다 풀면은 이제 10점이 부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형성평가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을 하는 과목들,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 5과목이네요. 학교 전체적으로는 11과목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교양 과목이고요. 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강 이상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해 같은 과목들은 그 수업에 나오는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중간 기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 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2학기부터는 이제 모든 과목이 기말고사가 5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20점이라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이번 학기에 이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이 게시판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든 과제물이든 언제 시험 보고 언제 제출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과제물 과목들,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과제물로 하는 과목들은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정시와 추가가 있는데 추가 접수하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수업을 이제 듣는 과목, 그러니까 출석 수업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수업 시간에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출석 수업을 이제 못 들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언제 보느냐? 여기 있네요. 6월 달이네요. 6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가능한 시험일을 선택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응시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 중에 기초미시경제론, 기초미시경제론, 공공경제학, 증권투자론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돼 있는 대체 과제물이라고 돼 있죠.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과제물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기간은 5월달입니다. 5월달.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못 들었을 때 이렇게 시험을 보시거나 과제물을 내시라는 거고 출석 수업을 들으셨을 때는 상관없는 이거는 이제 응시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말 시험과 기말 과제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기말 시험을 보실 거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과제물을 기말고사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직 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시간을 나중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기말 시험을 보시는 과목들은 어떻게 되는 거다? 아까 전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 한 6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험일을 선택을 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객관식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들, 과제물을 내는 과목들은 이제 기간이 이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이제 평가에 관련된 일정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예, 여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평가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말하자면 형성평가 2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형성평가 Q&A라는 이름으로 제가 역시 아까 전에 그 홈페이지에 그 글의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성평가 Q&A 해서 이제 첨부 파일로 형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뭐 진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운받아가지고 들었을 때 그래도 그게 인정이 되는지, 혹은 몇 배속으로 뭐 2배속으로 들었다, 그럴 때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하셨겠지만, 뭐 아이디를 등록하고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고,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해보셨을 거고, 안 해보셨으면 지금 빨리 오늘 바로 아이디를 등록을 해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출석 수업, 내가 듣는 출석 수업은 언제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나의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출석 수업 관련된 일정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출석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럼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이런 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출석 수업을 못 들은 대신에 대체 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오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이디를 등록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꼭 로그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좀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강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조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과제물을 작성하고, 뭐 어떻게 수업을 듣고, 우리 학교의 특징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남현 교수님 요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 자리를 잠깐 바꿔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영입니다. 지금 굳이 제 화면이 나갈 필요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머리를 하고 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마 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박광호 교수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올라온 것에서 질의응답 받고 뭐 이랬던 거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뭘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팁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공부를 이제 꾸준히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저희 대부분 일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니까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이건 정답이 없는데,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공부 시간을 내셔라, 결국 뭐 그 얘기밖에 못 하는데요. 그런 일종의 좀 약간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평가 준비하는데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것 좀 설명하고, 또 공부를 이제 지금처럼 사실 집에서 이제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혼자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무엇인지 이제 보는 학문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보면 정말 복잡하죠. 이제 현실의 경제가 매우 복잡하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걸 무형이라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기초 미시경제론 수업을 아마 제일 먼저 듣게 될 텐데 기초 미시경제를 딱 펴자마자 X축과 Y축이 무엇이고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보통 주가, 뭐 부동산, 뭐 GDP 뭐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보자마자 이게 뭐지? 뭐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려는 경제는 이런 게 아닌데 뭐 그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복잡한 경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제학과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이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경제학하는 사람들도 그게 머리가 뛰어나지가 못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 읽고 이런 법들을 이제 좀 배우지 좀 오래되셨을 테니까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초미시경제론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저희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서 오면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큰 문제 없이 요즘 도착하잖아요. 뭐 그것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저 빼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가 워낙 훌륭하셔서 예, 강의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이제 배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박가우 교수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어떤 과목을 들으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퀴즈 같은 것도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퀴즈 내용을 보니까 기초미시, 기초거시 뭐 이렇게 본 경우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요 파일을 바꿔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착각해서요. 뭐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아닌데 화면이 작아지는 거를 제가 PDF를 안 썼더니 안 되겠네요. 그냥 전에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혼란을 드려서요. 자, 여기 다시 보면은 이제 기초미시, 기초거시는 기초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급미시, 고급거시를 듣겠다, 경제통계를 듣겠다는 점점점 답이 이제 더 떨어지는데요. 고급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시가 경제학에서 분량이 좀 많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초미시에서 내용을 다 못 다뤄서 기초미시 수준 정도의 내용 중에 이제 좀 다루지 못한 내용을 고급 미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제 기초 고급으로 돼 있을 뿐이지 기초하고 고급 미시 다 들으셔야 되고 특히나 저희 이제 전공 과목들 뒤에 잠깐 또 나오겠고 아까 이제 앞에서 나무로 보셨잖아요. 나무로 보신 그 전공 과목들을 보면 이 고급 미시를 안 들으시면 전공 과목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급 미시 꼭 들으셔야 되고 다음에 고급 거시는 박광호 교수님 하시는 과목이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이제 조금 더 거시를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앞에 요 기초고급 미시거시라는 부분들은 대개 이제 이론 과목들입니다. 근데 경제학은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현실에 대한 이제 실증이 따라와야 되고 그걸 하려면 반드시 통계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통계 저희 오늘 김상수 교수님 강의하시는 경제통계 이해
이 과목 5개는 무조건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졸업하기 전까지 이 5개는 무조건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편하게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5개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열리면 또 듣고 안 열려도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 경제학과 과목은 언제든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 보고 또 보고 계속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나무처럼 이 5과목 잊지 말고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실 그 위에 전공 과목들로 들어가더라도 쫓아오기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과목들 꼭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된다. 다음에 이제 분야들은 크게 나눠서 뭐 부동산 개발, 금융, 사회정책, 뭐 경제 교양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는 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들으시면 되는데 이 5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하실 때 힘드시고 어차피 또 돌아가실 거예요. 보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 기초고급 돌아가서 보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예, 계속해서 요 5과목 잊지 말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관련해서 기본적인 팁을 생각해 보면은 경제학과가 학습 분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공부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래프 몇 개 그리면 끝나네. 뭐 똑같은 그래프 계속 나오는데 이러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준비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동영상 강의 이제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뭐 형성평가라는 동영상 강의 시청을 점수로 부여하는 것도 도입이 됐고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걸 하는 건데 저희 교수진이 열심히 강의 찍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을 교재만 보고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최대한 쉽게 말로 설명을 먼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정말 강의 평가 좋으시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든 강의 평가면 저희가 학교 탑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영상 강의를 먼저 강의를 보시고 요약 정리를 이제 일종의 씹어서 주시는 거죠. 씹어서 이렇게 넘겨주면 그걸 보고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덜 씹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고 그러면서 수업 내용 이제 보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과 개설 강의는 학기에 관계없이 시청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에 화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강의 보기 들어가시고 거기 들어가면 밑에 이제 본인 소속 학과의 과목들은 언제나 보실 수 있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초고급 미시고식 이렇게 연결돼서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들은 보시는 게 걸 권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학점 어떻게 하면 잘 받느냐 물어보셨는데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할 텐데 그래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팁들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개설 강의는 학계 관계없이 시청 가능하다 했는데 응답 보니까 67%밖에 정답률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100% 정답을 맞는 게 중요하고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는 시험에서 전원이 100점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저희가 가르치는 경제학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점수를 받고 나가서 완벽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어느 수준까지 딱 정확하게 딱 도달해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언제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구체적 팁들에 관해서 좀 보자면은요. 제일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 아까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거기서 선택하는 학문이라는 설명을 잠깐 앞에서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저희가 24시간이라는 거는 하루에 24시간은 물리적으로 딱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고 이 시간에 이제 쪼개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온라인에 비실시간, 그러니까 동영상 녹화된 거를 올려놓고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나중에 보지 뭐 이러면서 좀 방만해지고 조금 늦어지기 쉬운데 특히나 이제 장애물들이 많죠. 일상에 이제 야근 같은 거 갑자기 생기시고 또 이제 가사 같은 것도 시간 많이 뺏기니까 또 이제 애 키우시고 이러시면은 저희도 온라인 수업하면 요즘 예전에 왜 그 BBC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죠. 이렇게 부산대 영국인 교수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랬던. 그게 그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되게 일상이 돼버렸는데 뭐 하여튼 일상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는 그게 우선인 거죠.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우선이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기로 하셨으니 이제 공부하실 시간은 좀 빼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가능하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 계획을 한번 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옛날에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방학 때 되면 무슨 생활 시간표 짜듯이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한 달이 중요합니다. 저희 보면은 첫 3주 안에 이 학기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다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통계들을 학교에서 보면서 이제 내린 결론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3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 중에 내가 이때는 무조건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이때는 내가 무조건 공부하겠다 본인이 마음을 딱 먹으시고 또 주변에도 좀 얘기를 해서 이 시간은 나 빼달라.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면 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딱 이제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강의부터 조금 먼저 그래도 이제 흥미가 있어야 조금 공부에 취미를 붙이실 수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것부터 들으시면서 내가 이때 공부를 계속 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게 뭐 목요일 저녁이 됐든 월요일 저녁이 됐든 토요일 저녁이 됐든 그건 아니면 뭐 화요일 낮이 됐든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르실 겁니다. 그걸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지키면서 그래도 화요일날로 잡았다가 안 되겠네. 그럼 목요일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꼭 한 시간 한 2시간은 꼭 듣겠다.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날짜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현실적인 계획이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꿈에 부풀어서 저희 생각해 보면 이제 이번 학기는 형성평가가 교양 과목에만 적용이 됩니다만 다음 학기부터는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학년 편입의 경우는 6과목을 한 학기에 들으시면 하루에 한 과목 수업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비현실적인 생활인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이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문제. 다음에 이제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에 따로 떨어져서 컴퓨터 화면을 보든 핸드폰 화면을 보든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신만의 공간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저희 아마 지난 1년 재택근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셨으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데 게다가 또 코로나여서 카페나 저희 학습관 이런 데 가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 저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공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우리 보면 과거에 대학이나 공부 같은 거 잘 안 시켰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 그 수기들 보면은 좀 이제 저희보다 한참 윗세대이시긴 하겠지만 집에서 몰래 공부한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손전등 켜고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셔요. 요즘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셔더라도 자신이 딱 요 공간에서는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의견들을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게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마라톤을 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지치시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한 2달, 3달 아니면 한 학기 수업 듣고 에이 다음 학기 등록 안 해. 공부 그만해야겠다. 이러는 건 저희도 원하지 않고 입학하실 때 의도도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좀 현실적인 계획을 찾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의 이제 일정에 맞는 그 패턴은 본인이 좀 만들어 나가셔야 될 텐데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는 건 요 한 달 안에 그거는 좀 설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제가 하려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학기에 반드시 18학점을 그럼 다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정답을 주셨고 이 말은 뭐냐면 18학점을 제 생각에 듣는 건 정말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열심히 달리시면서 동시에 4년 8학기 동안의 장거리를 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럴 체력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학점을 줄여서라도 들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아까 못 보여드린 좀 더 업데이트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을 써가지고 분석을 일부 과목에 대해서 경작과 과목은 아니지만 일부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학점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등록할지 그 다음에 그 학기 과목을 끝까지 다 들을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 학기의 수강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기의 수강 학점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등록하지 못할 확률도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뭐냐면 너무 무리하시지 마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3개에서 4개 과목. 근데 이제 등록금 문제도 있죠. 근데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마음이 많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수강 신청 정정 못 하시더라도 이번 학기 과감하게 2개는 포기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이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 과목입니다. 제 과목들에 대해서 언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지를 2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추적을 한 건데 보면 요 쭉 뒤로 이제 산들이 막 솟아 있죠. 요 산들이 앞부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일들이고요. 이제 높이가 언제 많이 보냐고 이게 이제 시간대입니다. 시간대인데 보시면은 평일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보실 줄 알았는데 평일에 많이 보시고 특히 월, 화, 수 요쯤에 집중돼 있고요. 제일 안 볼 때가 언제면 금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잘 안 보시고 토요일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 생각에는 지금 재생 횟수가 3,000을 넘어가는 유튜브를 이런 재미로 하는군요. 저 앞에 재생 횟수도 찍히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계속 열의를 갖고 하시리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말보다는 확실히 평일에 많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건 직업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1시에서 5시 사이에 또 많이 보시고요. 다음에 밤 8시에서 또 11시 사이에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마 전업주부시거나 아니면 낮에 좀 일이 시간이 되는 교대 근무자시거나 그런 분들일 것 같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후에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 1시부터 한 6시까지 주무실 때 빼고는 다 보세요. 동영상 강의를. 그러니까 본인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이 학교에 있는 얼굴은 못 보고 대면은 못 하고 있지만 같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서 꼭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과제물을 안 내거나 시험을 안 보면은 이제 꽈락이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기한 꼭 챙기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꼭 내시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는 다 이제 과제로 바뀌어서 대부분이 과제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든데
저희 보통 이제 중간 평가를 출석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출석 수업은 보통 시험으로 이제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조금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암기를 잘한다 생각하신 거고 또 좀 강의를 좀 폭넓게 공부하겠다 이러시면은 중간 평가 때 이제 출석 수업 과목을 높여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한 내에 제시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중요한 게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과제 중심으로 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라 더 과제가 많긴 한데요. 해보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적절한지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수업을 그래도 조금은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기 바라고. 과제물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히 코로나로 과제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한 이제 8주 정도 지금 주어져 있을 텐데 과제가 4개면 2주에 하나씩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 출퇴근 몇 번 하다 보면 일주일 그냥 훅 지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물도 작성 계획을 좀 짜시고 1, 2주 여유 두고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하죠. 뒤로 미루게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당겨서 기한을 당겨서 이제 조금 하시고 과제물 작성에 관해서는 저희 따로 제가 또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만든 게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주소가 있으니까요. 거기 따라서 보시고요. 기말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이 많으니까 조금 요약 정리를 하시면 좋고 특히 교재나 강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보면 요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다 그런 연구를 거쳐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교재가 있는 경우 보면 교재 처음에 학습 목표가 있죠. 그럼 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워야 될 핵심 내용들, 질문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교재 장의 끝에 보면 요약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그것들을 쭉 그냥 베껴 쓰셔도 돼요. 베껴 쓰셔서 한 학기 배운 게 이런 것들이구나 하시고 그걸 이제 본인의 걸로 만들려면 본인이 한번 소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의 힘으로 한번 요약 정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고 연습 문제 있으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부터 풀고 시험 보러 그냥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경작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1점 점수 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이거 제가 통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인데 제 경험으로 기출문제나 문제 같은 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보시면은 아주 높은 점수는 못 받습니다. 1점 점수는 받는데 높은 점수는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험을 낼 때 기출문제 참고해서 이런 정도 문제는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핵심으로 알아야 되고 논리를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그런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시험답을 못 쓰는 거죠. 답만 외워서는. 그러니까 저는 요약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푸는 걸 권합니다.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공부가 참 힘듭니다. 이게 특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맞나? 뭐 그런 의문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떠드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많이 하는 말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준비하려면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때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설명하고자 할 때 한다는 생각에서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그걸 뭐 가족이나 자꾸 가족을 괴롭히면 싫어하시겠지만 가족이나 제일 좋은 건 사실 동료 학생들입니다. 저희 코로나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스터디나 학생의 모임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번 학기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얘기하고 뭘 배웠는지 서로 확인하고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그러다 보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확인받고 싶으면 저희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질문하시는 거 적극 권유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시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도 막 타이핑하려다 말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아무것도 답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다 말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배운 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재나 강의 안에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서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라고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을 말해주셔야 좀 답을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습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버릇을 이제 몸에 익히는 거죠. 다음에 시간 관리에서 특히 과제물, 시험 같은 거 미리 조금 준비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 관리 역시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 교수진도 포함이 되고 저희 교수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의 잘하시고 질문하면 답 잘 주시는 걸로 전교에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메일 확인을 제일 빨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많이 또 질문 Q&A가 올라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다른 이제 교수님들 좀 더 하실 수 있는 말씀들 듣는 그런 시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과장님 마무리 하셔야 되겠네. 너무 길었다. 예, 그 학습에 대한 조언을 우리 이남영 교수님께서 잘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들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학생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 광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과 학생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학과 학생회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 그 각 지역 학생 회장님의 연락처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회 혹은 스터디 카페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실 원래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학생회 분들도 그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 뭔가 이제 그 연락처도 이제 받아가지고 스터디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회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온라인 OT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학생회나 스터디에 이제 찾아가지 않으면 이 학생회나 스터디에서는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들어온 내 동기들이랑 뭐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뭐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생회 회장님들한테 이제 컨택을 하셔가지고 스터디에 이제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과 학생회 이제 연락처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모임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별도의 스터디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지역은 학생회에서 이제 스터디도 학년별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 스터디를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터디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물론 아마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한번 대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화면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위로 질문 위에서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잠깐만요. 예. 여기를 들어가면 답변을 많이 예. 하셨네. 예.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보이는 것부터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이미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는 수강 신청을 변경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시에 시작 버튼 누르면은, 예, 물론 이제 홈페이지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출석 수업이나 과제물로 대체가 됐을 때 따로 학생이나,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즉 여러분들이 원래 출석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출석 수업을 못 듣는 경우, 그럴 때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나 과제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남영 교수님께서 잘 답변을 이미 해주셨네요. 예, 좀 더 35분 저거는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줌으로 하는 실시간 수업의 날짜와 시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은 거기에 나의 정보에 나의 학습 정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출석 수업 일정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출석 수업을 이제 들으려고 할 때 그럼 출석 수업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을 하실 때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출석 수업들이 쫙 나와 있으면 거기에 강의실 입장이란 버튼이 있을 겁니다. 강의실 입장. 그걸 입장을 하셔야만 출석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출석 수업을 실제로 출석 수업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의 정보, 나의 학습 정보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다 답변된 거는 답변된 거는 좋고요. 이제 좀 더 내려주시면 경제통계 2의 교과서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인데 그걸 이제 어디서 구하느냐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담당 교수님이 계시니까 김상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과목은 한국은행에서 해당 교재를 무료로 PDF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를 제가 제 게시판하고 또 제 수업 오리엔테이션 첫 장 1강에 그 해당 그 사이트에 한국은행 사이트를 제가 캡처를 떠서 어디로 들어가면 저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실물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 신청하셔서 실물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출판문화원에서 교재를 공급하는 공급처들의 교재를 파는 곳에 가시면 저 교재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예전 기억으로 1,000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니까 실제로 이제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파일을 업로드 시켜보려고 예전부터 애를 썼는데 저희 학교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게시판에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업로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저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물로 교재를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교수님이신 김상수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OT 강의를 추후에 또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으시지만 나중에 이제 학과 홈페이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방송으로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까 위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서울지역 학생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않으면은 이 학생 회장님들이나 스터디 회장님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스터디나 다른 동기, 선배들을 좀 만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회장님들 연락처나 그럼 여기 올려주신 분들 아까 전에 오픈 채팅방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시와 미시 중에 하나를 먼저 듣는다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둘 다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우리 이남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학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학기 때 들어오셨다. 그럼 1학기 때는 미시 경제학 과목이 있으니까 미시 경제학을 먼저 들으시면 되고요. 2학기 때 편입학을 하셨다. 그럼 이제 그때는 미시 경제학이 없으니까 어차피 들으실 거면은 기초 거시 경제론이나 고급 거시 경제론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과 개설 강의는 학기에 관계없이 시청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모든 과목이 1, 2학기에 다 동일하게 개설되나요? 일단은 1, 2학기 과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학생이면은 1, 2학기 과목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는데 1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과 2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학기 때 2학기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들을 수는 있는데 학점을 받을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제 첨강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이거는 편입생은 몇 학점이 인정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입하신 분은 특히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절반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30학점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그거의 절반인 65학점은 이미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OT 자료 보고 했는데 수강 신청 완료 확인 없나요? 이게 신편입생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우리 경제학과 과목들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과목씩 여러분들이 별도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미 6과목이 다 수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거나 변경을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편입생 분들은 6과목씩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그 학년 학기에 맞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학년 편입생이신데 기초 미시 거시 경제론 1학년 과목인데 2학년도 수강 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본인 학년이 아닌 과목들도 당연히 수강 신청 물론 이제 하나를 수강 신청하면은 그 이제 6과목이 넘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다른 하나는 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적거나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과목들을 빼고 그 다음에 뭐 1학년 다른 학년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첫째 주에 아마 변경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아요. 마이크 너무 다 된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이제 올라온 질문들은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울리나요? 자, 그래서 일단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춘기 교수님께서 너무 좀 무료하신 것 같아서 이춘기 교수님께서 혹시 사실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과제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말 과제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학생분들한테 혹시 과제물은 이렇게 작성해야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번 학기에는 과제물이 70점이나 되기 때문에 기말 과제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남현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이제 개별 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춘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는 아마 과제물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채점을 하는 저희들 교수들 입장에서도 누가 더 잘했는지 변별력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성적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에 있는 그대로를 베낀다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카피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표절률이 몇 %고 어떤 학우가 동일한 문장을 썼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한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교수가 출제한 과제물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이 그 과제물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시간 투자를 해서 직접 이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자세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절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5장, 6장 많이 적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학점을 잘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보통 A4 용지 한 5장 내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량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처음에는 표절 문제, 자료들을 무단 도용하는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분량을 적절히 신경 쓰셔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글 쓰는 방법들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화려하게 쓰고 뭐 투박하게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글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점수들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남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제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에 나와서 시험을 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과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변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딱 보면 알아요. 혼자 했구나 열심히 아니면 어디서 보고 이렇게 대충 베껴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방식대로의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충기 교수님께서 이 과제물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충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뭐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가끔 이제 사실 이것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뭔가 이제 과제물을 작성할 때 분량을 늘리려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아니면 관련이 없는 표나 그림 같은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물 문제로 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교재나 강의 자료에 이미 필요한 표나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별도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별도로 필요한 건 어디서 찾아라 하고 그 출처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시면 돼요. 표나 그림 같은. 제발 쓸데없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표절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채점자한테 보일 수 있게끔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수 교수님한테 이 과제물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한 말씀 듣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네.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과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보고서 써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는데 그 힘든 일이 굉장히
굉장히 저번 학기부터 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아예 시험으로 과제인데 시험 형식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A4 한 페이지 내지 한두 페이지 내로 답안만 간단하게 작성하게 그렇게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간략하고 원하는 정답만 딱 적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좀 줄어들게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적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안아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힘든 것들을 여러분 교수님들이 다 배려를 해서 최소로 하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어렵지만 사실 공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셔서 졸업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김상수 교수님께서 그 과제물 요령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딱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본인의 힘으로 작성하라는 거는 똑같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좀 분량을 좀 많이 충분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과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핵심만 또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을 딱 적재적소에 이제 제출하는 그게 또 중요한 과목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제물에 보시면은 과제물의 그 작성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과목 과제물은 요렇게 작성을 해라라는 거를 이제 그리고 채점에 이런 거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채점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잘 맞춰서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잘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다룰 수 있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다루긴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 때 뭐 열심히 막 압축적으로 막 얘기를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닥쳐 봐야 그때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거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에 잘 부닥치시고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계속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참조를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이 올해가 지나면은 이제 새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사실 좀 그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올해는 다른 학기와 달리 좀 올해까지는 좀 다른 학기와 다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그리고 즐겁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겁게 한 학기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이남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학기 중에서도 처음 한두 달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업을 계속 진행을 할지 그래서 졸업하실 때까지 이제 계속 가실 수 있는지 아닌지는 처음 한두 달에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 3, 4월, 5월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우리 학교 마지막 이제 졸업하는 날까지 졸업식 날 이제 학사모를 쓰는 때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잘 여러분들이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